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진부한 이야기지만 제가 투자를 할 때 스스로에게도 최면을 거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썸네일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으나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해서 2년 이상 투자를 하려 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전부 시청하실 필요도 없이 매도 시점은 매수를 한 이론 및 근거가 틀어지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여 매수를 하셨다면 적정 가격 또는 고평가가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셨다면 사업이 성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매도를 하시면 되죠. 즉 단순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 치환해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기준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상태이죠. 이제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가격이 빠지긴 했는데 경제 또는 기업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가격이 빠졌는가입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버블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시장 상황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작한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에서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계획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은데 주가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금리에 민감한 자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기피하셔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만 이미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에서 놀고 있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오를 게 지금 확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가파른 성장성을 위하여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시작하실 때부터 가격 변동성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 또는 기업의 영업 환경이 코로나급으로 급변한 것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한 제 생각 알고리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기업이 저평가되어서 매수를 하셨을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현재 기업이 원래 생각했던 적정 가격 또는 고평가되었는가입니다. 맞다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현재 기업의 가치가 변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죠. 왜냐하면 매출이 10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 매출이 50억 원으로 낮아졌다면 분명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면 당연히 역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최근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기업 가치 산출 과정에 금리가 들어가는 DCF를 활용했다면 급등하는 금리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기업의 자본 비용이 증가하니 기업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 경우에 역시 매도 조건에 부합이 되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기업이 가진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하는 질문은 해당 사업이 여전히 생각처럼 성장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죠.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주식을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제 어려운 파트는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15%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는데 5%밖에 성장을 못했다면 매수 근거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되긴 하죠. 이럴 경우 성장이 왜 느려졌는지를 자세하게 리서치를 해보셔야 하며 경쟁사가 생겼는지, 경쟁력이 부족해졌는지,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 어떤 이유로 성장이 저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단순하게 제품 출시일이랑 분기 실적 발표일이랑 엇갈려서 매출이 이상하게 나온 것이라면 매도 이유로 써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성장을 멈췄다면 당장 팔아야겠죠. 세 번째 케이스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어떤 이유로든 기업을 매수하셨는데 신사업 또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예시로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도입,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도입 등이 있겠죠. 애매했던 예시로는 페이스북의 이커머스 진출 정도가 있겠습니다. 또 진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례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 등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신사업들에 대해서 꽤 빠르고 변동성 높게 반응을 하는 편이기에 이런 신사업 발표 등과 같은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들면 매수 보유, 진짜 별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나가야 하죠.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들을 둘러봤는데 가격이 단순하게 하락했다 하여 맹목적으로 파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싸게 사서 평가 손실액이 매일 커져가고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시점이죠. 사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들과 똑같은데 세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셨는지, 나쁜 기업을 비싸게 사셨는지, 그리 좋은 기업은 아닌데 비싸게 사셨는지. 먼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업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 번 다시 고민을 해봐도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걱정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 같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에 굳이
굳이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쁜 기업을 비싸게 사셨을 경우도 사실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말씀드리기 껄끄럽죠. 개인적으로 바로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주면 팔고 나온다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반등을 안 줄 수도 있고 반등을 준다 해도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결국 강제 장기 투자로 이어지기에 차라리 안 좋은 기업을 팔고 좋은 기업 물타거나 불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셨으면 극단적으로 영원히 안 돌아올 가격일 수도 있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의 관점이 아닌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도 현재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더 사는 행위이죠.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돈을 잘 벌고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팔아서 비실비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냅둬야 한다고 생각하죠. 앞에서 수익 실현의 관점과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비중 조절 리밸런싱 개념을 가져올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이 위에서 언급한 수익률 높은 친구를 팔아서 낮은 친구를 사는 행위이거든요. 만약 특정 종목이 총 포트폴리오의 5%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10배가 올라서 총 포폴의 50%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당연히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주식에 저희 모든 돈이 걸려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어도 원치 않기에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해당 종목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먼저 간 것이라면 저는 총 포폴의 30%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만 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매도 조건들을 3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수한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총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개별 주식의 비중이 너무 과하게 커지면 어느 정도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라도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리서치를 해보시고 만약 나쁜 기업을 비싼 가격에 들고 있으면 당장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꿀팁 아닌 꿀팁도 공유해 볼게요. 일단 저번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매도 조건을 미리 적어두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종목 이상을 다들 보유하실 것 같은데 사실 살다 보면 뭐 때문에 매수를 했는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종목명, 매수 조건, 매도 조건 3가지는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자면 매도 조건을 구체화시키는 방향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우량한 성장주에서 소개를 드린 엣지라는 기업은 매출 성장과 수익성 증대 2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였죠. 그럼 당연하게 매출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마진율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비중 축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버와 같은 기업은 이제는 크게 모빌리티 사업과 딜리버리 사업 2가지로 분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빌리티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이니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적을 유지만 해도 매도 조건에는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종식 후 사용량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성장이 예전과 동일하지 않다면 비중 축소의 요인이 되겠죠. 또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사업에 적자를 보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이 회복이 되고 나서 흔들리면 비중 축소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딜리버리는 현재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에 그냥 쉽게 성장률 안 나오면 비중 축소 트리거를 당기게 되죠. 즉 똑같이 성장을 기대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의 성장을 기대하는지가 기업별로 다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AT&T의 경우 HBO 맥스 구독자 수와 광랜 가입자 수의 추이를 기반으로 조건을 세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접속하고 있는 사람 한 명당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죠. 오늘 말씀드린 매도 조건들에는 사실 예외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기술적 분석 또는 통계적 분석을 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분명 매도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또는 통계 분석에는 가격을 주요 변수로 넣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격 움직임이 나온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구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발적 매도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로 우발적 매수는 당연히 안 하셨으면 좋겠죠. 최소한 매수를 하시려는 이유 및 이론을 한 번쯤은 실제로 글로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책에 적으셔도 좋고 블로그에 적으셔도 좋고 제가 해보니까 머리에만 있는 것과 실제로 적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글을 적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제 스스로가 틀리게 주장하고 있던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더라고요. 혹시 구독자분들만의 특별한 매도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